네, 이성수 의원입니다. 그동안 각 실과의 그 행정감사를 숨가쁘게 진행을 해왔고, 이 과정에서 우리 그 증인께서는 거의 대부분 모니터링을 하셨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각 실과의 그 감사의 문제점들을 거의 다 파악하고 있을 것 같아서, 중복되는 내용을 조금, 빼고 생략하고, 한 가지만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3년도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작은 목욕탕들을 보니까, 우리 설천은 유류대 한 가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유류대로 3,537만 5천 원을 썼습니다. 근데 무풍면에는 3,836만 원을 썼고요. 분암면에는 1,701만 8천 원을 썼습니다. 근데 우리 안성면에는 1억 9,896만 7천 원이라는 이렇게 단순 비교하기에 힘든 그런 정도. 그러니까 무풍과 설천은 비슷하고 분암은 많이 적고 안성은 월등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은 목욕탕을 설치한 것은 제가 기억할 때 안성이 제일 먼저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후로 이 작은 목욕탕, 천원 목욕탕이다 해갖고 뭐 방송에 광고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전번 그 민선 5기 아니 과정 설립 과정은 이제 그건 제가 질의한 내용이 아니고 예. 유류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 이거 여기에 대해서만 그것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제가 지금 그 정확한지는 그 해당 부서에 이걸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무풍하고 설천은 작은 목욕탕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무주군에서 시작한 이 작은 목욕탕 사업이 전라북도 전체로 이렇게 확대가 됐지 않습니까? 이러는 과정에서 무주에는 기 설치가 됐으니까 다른 시군에 지원해 주는 만큼 도비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 순수한 기름으로만 그 목욕물을 데우고 하던 부분을 전기를 이용해서 뭐 하는 이런 사업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추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안성은 이걸 늦게 그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금년도인가 몇 년도인가 이렇게 하는 걸로 이래서 이런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제가 이 본 감사가 끝난 후에 한번 그 실무부서로부터 현황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또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파악한 이유는 분암면이 유류비가 적게 들어가는 이유는 운영 일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이틀 남녀 하루씩 이틀만 하고 있고, 무풍과 설천이 안성보다 현저하게 적은 이유는 지열 시스템을 이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난방비가 좀 절감이 됩니다. 그죠? 물을 데피는데 지열이 기본적으로 이제 지열이 한 18도 정도가 기본 온도가 되죠. 그래서 이제 약간만 가온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안성은 한 2억 정도 되고 설천 무풍이 한 3,500, 800. 거의 1억 6천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네. 연간 유류대가 1억 6천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안성은 목욕탕의 유류비 때문에 태양열을 이용해서 연료비를 좀 절감하겠다 해서 태양열을 시설을 한 것 아닙니까?
태양열 설치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바로 고장 났죠. 사용 안 하죠. 이건 한번 확인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성에 태양열을 설치를 했는데 고장이 나서 시설을 제대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걸로 그 전에 우리 김준환 의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네.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태양열을 설치를 했다가 하자가 발생했으면 바로 하자 보수를 시켜서 가동을 시켜야죠. 그 당초 목적에 맞게 네.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쓰기 위한 거니까 그 비싼 돈 들여서 해놓고 보수를 하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다가 이제는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났으니까 전면 철거하고 새로 해야 된다. 내지는 그러니까 이제 신규 사업 수준에서 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이것은 그동안 고장 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관계자분들의 엄청난 업무상 실수다. 이거는 하자다. 이렇게 업무하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태양열 설치하는데 비용이 당초 얼마를 들었는지 혹시 아세요? 설치비가 얼마였는지? 워낙 오래돼가지고 제가 기억은 못하고요. 아마 조력해 줄 수 있는 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태양열 설치비가 당초 얼마 정도 들었는지, 시공비가? 2000년도 초반에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저한테 조력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의원님, 네. 저희들이 한번 말씀 다 하시고. 그러니까 이 에너지 비용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면 이 태양열이든 지열이든 여기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한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유류비를 많이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한번 깊이 있게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좀 원인 조사를 좀 한번 해봐서 네.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께서 혹시 우리 같이 이제 목욕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약간 중복되는 경향도 있긴 하지만 수달 수영장의 65세 이상 이용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 그 이하는요? 65세 이하. 이하는 이제 월별 쿠폰으로 끊어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 이제 일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얼마죠? 조력 좀 해주세요. 옆에 다녀보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1,500원이? 1,500원입니까?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500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1,900원? 1,900원. 1,900원입니까? 맞습니까? 1,900원? 맞아요? 1,900원? 자,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 이야기했던 중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건 뭐냐면 지금 분안면 같은 경우는 목욕을 하고 싶어도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하니까 한 번은 여자, 한 번은 남자. 그죠? 농사 지면서 이렇게 흙에 뒹굴고 이렇게 건물이 몸에 붙어서 답답해도 갈 수가 없는 거죠. 일주일을 참아야 됩니다. 돈을 내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무풍, 설천, 안성은 면민들은 남자는 일주일에 2번, 여성은 3번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목욕탕 이름 자체가 작은 목욕탕이에요. 작은 목욕탕. 근데 우리 무주 읍내에 계시는 분들은 65세 이상은 무료. 그리고 65세 이하는
뭐 1,9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500원이라고도 했고 어떤 분은 1,100원이라고도 하고 이게 이제 다양한 이야기가 1,900원이라고 인정을 해도 지금 각 면 지역은 또 65세 이하는 2,000원을 받아요. 그 100원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2,000원을 받아요. 또 월대 개념은 없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1,000원을 받고 근데 수달 수영장을 가면 65세 이하는 1,900원에 수영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양하게 그 넓은 공간에서 활용을 하고 나올 수 있는데 그것도 매일 갈 수 있고 어르신들 65세 이상은 면 지역에 사는 분들은 1,000원을 내고 들어가야 되고 읍에 사시는 분들은 무료예요. 이 같은 복지 정책을 하면서 형평성에 맞춰야 됩니다. 똑같이 무료로 해주려면 다 똑같이 무료로 해주고 받으려면 똑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은 한번 주었다가 다시 회수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정책을 잘 해야 되고 최초의 정책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께서도 이제 복지 포퓰리즘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뭐든지 지금 군에서 하는 건 다 공짜로 하는 줄 알아요. 공짜로 다 해주는 건 줄 알아요. 공짜 의식이 국민들한테 전부 만연되고 있다. 이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향후 어떠한 정책을 하더라도 자부담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공짜는 안 됩니다. 순환버스 왜 공짜로 돌립니까? 그러니까 어떤 어르신들은 보면 타고 몇 바퀴를 도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소일거리 삼는 거죠. 이 순환버스도 단돈 100원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의료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타고 치료를 받는데 왜 공짜입니까? 500원, 1,000원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기본요금 받아야 됩니다. 수달 수영장 65세 이상 무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농업보조도 보면은 뭐 20% 부담, 50% 부담 이렇게 부담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부담률이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도. 우리 복지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도 자그마한 자기 부담은 조금씩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공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민이나 면민이나 저 꼴짝이 사시는 분이나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서 또 파생돼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대중교통 이용이에요. 본 의원이 당초 선거 전부터 직후에도 누누이 담당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평생 동안 지금까지 대중교통을 한 번도 혜택을 받지 못한 마을이 있어요. 주 간선 도로에서 1km 이상 떨어져 있는데 20호, 30호, 10호 이렇게 사는 마을이 작다는 이유로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버스를 돌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은 무주 국민이에요. 그분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할 그분들은 권리가 있고 우리 군에서는 대중교통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계속해서 주장을 하기를 이분들에게 요즘 언론에 보면 가끔 그런 거 나오죠. 뭐 100원 택시, 500원 택시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택시 쿠폰제라는 걸 꾸준히 주장을 해왔는데 검토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년 예산에도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분들한테 거기다 우리가 버스를 돌려주려면 일단 도로 정비를 해야 되죠. 막대한 SOC 사업이 들어가야 되고 또 대형 버스가 들어가는데 이용률이 떨어진다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무진장역에게 우리가 버스 보존을 또 해줘야 되니까 예산상 굉장히 적자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한 것이 택시 쿠폰제인데 전혀 검토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여기 좀 우리 정의께서는 검토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기억이 있어요? 처음 듣는 말씀입니까? 택시 쿠폰제? 예. 아니, 들어본 적 있습니다. 예. 근데 검토는 진지하게 해보셨나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네, 택시 쿠폰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그 택시 쿠폰제는 우리가 이제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무진장 여객과 우리 보상금 관계 때문에 그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산간 오지에는 버스가 한 번도 안 들어가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을 무진장 여객과 협의를 하다 보면 이제 엄청난 보상 또 요구가 있고 그래서 지금 그 택시 쿠폰제는요. 지금 그 저희들이 그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국가지역발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기에서 우리 전라북도에는 지금 무주진한 장소 행복생활권 이 동의 얼마 전에 이제 요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무진장 지역 행복생활권역에서 이 택시 쿠폰제를 지금 선도 사업으로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예산을 좀 받아서 하려고 지금 그 우리 전북발전연구원 여기에서 지금 이것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진장 지역 행복생활권 택시 쿠폰제를 선도사업으로 한번 우리가 중앙정부에 요청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건 좀 더 이제 그 12월 말이면 용역 결과는 나오거든요.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나면 요건 한번 중앙정부에 무주진한 장수 지역이 합심해서 이렇게 한번 건의를 해서 예산을 좀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완주나 정읍 같은 데서는 지금 민선 6기 들어서서 바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500원 택시. 네, 하는 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있고, 네. 우리 그 무주 군수님께서도 공약사항 중에 하나도 단일요금제 이런 말씀을 네, 하셨어요. 들었습니다. 그죠? 네, 네. 단일요금제를 이야기하시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 일단은 아이디어 자체는 좋은 아이디어일 수가 있는데 그거는 기존의 노선에 다니시는 분들을 위한 정책이에요. 예, 단일요금제를 하든 안 하든 예, 예. 그런 부분은. 그러나 대중교통은 지금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그 노선버스가 다니는 간선도로에서 1km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들 이분들은 최소한 소재지까지 오고 가는 그런 그 교통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택시로 하든지 아니면 지금 이 무주 읍내의 순환버스 같은 방법을 하든지 봉고차를 돌리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버스라고 하는 공용버스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생긴 지가 어쨌든 반세기는 넘지 않겠습니까? 무주 국내 버스가 다닌 지도 50년도 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어차피 이제 그 주무를 총괄하시니까 네. 우리 실장님께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이호님께서 말씀하신 목욕탕 이용료라든지 또 수영장 이용료, 진료비 감면 문제 이런 부분은 지금 관련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좀 현실화 내지는 이제 무료라는 개념은 좀 없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조만간 조례가 이렇게 입법령으로 돼서 상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발언 내용을 듣다 보니까 우리 정의께서 우리 이제 작은 정부라고 할까? 우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간제 등 인건비,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등을 좀 감축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 민선 6기 군수 공약 사업 내용 중에 보면
농산물 배송사업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조직이라고 써 있습니다. 농산물 배송사업단 조직. 그러면 이것도 사람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어떤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이런 인력이 아니고 일자리 창출. 지금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 그 숲가꾸기 사업이라든가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시고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일정 부분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그 농가에서 택배를 보낼 때 택배 요금이 보통 얼마 하죠? 그 3,000원에서 5,000원 이렇게 하는 걸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근데 지금 이 농산물 배송사업단 조직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농가의 그 뭐 택배비를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그런 부분 택배비를 절감시키는 게 아니라 택배비는 어차피 가지만 또 관내에서 수요를 원하는 데는 이제 배송도 가능하고 각 농가에서 지금 그 재배에서 나오는 이제 뭐 그 쌈 상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농작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나오면 그 꾸러미 사업단이라 해가지고 그런 다발을 묶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럼 농가에서 생산한 것을 가서 그 출하하는 데 가서 도와주는 건가요? 출하한 것을 네, 가지고 가서 오면 이제 뭐 포장을 하고 뭐 이러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택배하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목적이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택배 멀리 가는 건 관내 지역으로 멀리 가는 것은 택배로 이제 가는 것이고 관내에 예를 들어서 식당에 공급을 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배송단에서 할 수도 있죠, 그걸. 배송단에서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걸 막 거대한 조직으로 보시면 우리 안 되고. 시장에서 이렇게 그 택배 도우미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의 그런 그 확대된 개념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그거보다는 더 뭐라고 할까 단순한 이게 뭐 배달 업무 이런 것이 아니고 좀 이게 그 2015년도 사업 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배송 사업단 15년도 조직하는 사업 것이? 계획에 그게 일정 부분은 그 마케팅 쪽에서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의께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 약간 뭐 틀리긴 한데요. 이 택배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을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그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택배비를 지급하는 건 지금 거의 5,000원 선입니다. 4,000원, 최하 4,000원, 5,000원이고요. 3,000원짜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3,000원 뭐 이렇게는 그 예전에 아주 뭐 소포 수준에서 이제 그 우체국에서 그렇게 했는데 우체국이 요즘은 또 무게 중심으로 바꾸면서요. 택배 요금을 대폭 올렸습니다. 그래서 택배 요금이 농가에서는 그 상당히 사실 부담이 갑니다. 농산물이 뭐 좀 고가도 있지만 대부분이 좀 부피는 큰 편인데 싸거든요. 대체적으로. 근데 이제 택배를 보내는데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저는 이 농산물 배송사업단이라고 하길래 이 택배 쪽인 줄 알고 이제 그 생각이 난 건데요. 관내 이거는 우리 공직에서 할 일이 아니고 농협 있지 않습니까? 그 농협 측에 권유를 해서 농가에서 택배 물량이 있으면 농협 쪽으로 집하를 시키는 거예요. 그냥 우체국에서 창구에서 받듯이 농협에서 택배를 받는 겁니다.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농협하고 택배 회사들하고 입찰을 보는 거예요. 경쟁 입찰을 봐서 싸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농민들은 자기 집에서 이제 택배 본래 개념하고는 약간 틀린데 농민들은 자기 집에서 택배를 보내는 게 아니고 농협 창구에다 갖다 맡겨 놓는 거죠. 그러면 농협에서 택배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보내는 거 일괄로. 그러면 택배 회사 입장에서는 각 농가를 다니면서 수집을 해야 되는데 농가를 다니면서 수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 창구에 가면 이렇게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주워 싣고 가면 되니까 단가를 많이 낮출 수가 있죠. 수집하는 비용이 적게 드니까, 그죠? 그러면 농가도 택배 비용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이제 정인이나 또는 우리 군수님이나 뭐 이런 분들께서 농협조합장님들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상호 협조를 구해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택배비 부담을 좀 경감시켜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가을만 되면 아주 홍역을 앓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안국사 네. 입장료, 그죠? 네. 이 안국사 그 입장료 징수로 인해서 고객들의 컴플레인하고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대책을 좀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뭐 한두 해가 아니고 지금 국립공원 관람료 징수가 없어지면서 이 안국사 그 입장료 관계는 그걸로 이렇게 변질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뭐 현재 뭐 문화재청이나 또 문화체육관광부나 전라북도나 우리 군에서도 지금 어떤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 그러니까 고민은 하고 계속 이제 말이 많이 나오지만 아직 방법은 못 찾아온 거네, 그죠? 네. 근데 안국사 측의 입장에서는 이 가을에 그 입장료를 포기하게 되면 그 사찰에 딸린 식구들이 생활이 곤란하다, 연간. 뭐 이렇게 이제 시주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중앙정부의 뭐 지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 생존권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포기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죠? 일단 그 안국사 입장료를 얼마씩 받고 있는지 아세요?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지금 2,000원인가 그것도 그렇게 2,000원. 예, 일인당. 맞습니다. 2,000원 받고 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와인 동굴에서도 좀 그 시음 명목으로 해서 입장료 받고 있죠. 네,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얼마 받고 있습니까? 거기 1,800원인가? 2,000원. 거기도 2,000원 아닙니까? 예. 1,800원 하면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2,000원 받을 겁니다. 예. 근데 본 위원이 이제 생각을 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곰곰이 며칠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안국사 측에서 입장료 징수를 포기하는 대가로 뭐 스님들이 거기서 고객들하고 싸워가면서 표 받는 것 좀 성직자인데 좀 모양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조용히 이제 절만 지키고 말하자면 이제 그랬으면 좋겠다. 종교 활동에 전념하는 그런 대가로 우리 군에서 안국사 측에다가 연간 한 4천만 원 정도를 보전을 해주고, 왜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냐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안국사 측에서 이제 가을에 이렇게 징수를 하게 되면 한 6천만 원 정도의 그 입장료 매출이 오른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싸우는 비용, 그 스트레스, 인건비 뭐 나름대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비를 제하면 한 3분의 2 정도 해서 4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군에서 보전을 해주면 그분들이 입장료 징수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고요. 4천만 원 정도를 지급해주고 좀 포기해달라.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무주군에서는 재정의 압박이 오지 않습니까? 4천만 원을 추가로 이렇게 줘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 뭐,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종교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찰 측에 왜 돈을 주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이게 이제 해결책이, 우리 와인 동굴하고 같이 통합징수를 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국립공원 매표소를 하던 북창 마을 가까운 곳에서 통합징수를 하는 거예요. 이제 놀이공원에 가면 우리가 자유이용권 뭐 이런 개념처럼 들어갈 때 한 3,000원 정도를 받으면서 우리는 이제 연중해야 되겠죠. 와인 동굴이 있으니까. 한 3,000원 정도를 받으면서 이 안에 들어가면 와인 동굴에 가서 자유스럽게 시험하실 수도 있고,
안국사를 가셔서 문화재 관람하셔도 좋고 천일폭포나 전망대나 이런 모든 시설물들을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통합징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와인동굴에서 우리가 어차피 또 그 입장료 받는 우리 인원이 그 밑에 내려가서 받으면 되니까 현재보다는 아마 우리 무주군의 수입도 늘어날 겁니다. 수입도 그 입장료 매출 수익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또 안국사 측에서도 그런 문제가 좀 해소가 될 거고 우리 고객들의 이제 문제인데 이 고객들은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와인 동굴을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전망대까지 그 상부댐을 갔다 오지 않습니까? 안국사는 안 가도. 근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와인 동굴을 가면서 2,000원 내고 거기서 시간 뺏기고 표 끊고 2,000원 내고 또 저 위에 올라가서 천일폭포 있는 데 가서 또 2,000원을 내고 그래서 4,000원을 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4,000원을 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한 3,000원 정도, 뭐 2,000원도 좋고 3,000원도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검토해 봐야 되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그래서 통합징수하는 개념으로 풀어보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종교적인 그 문제도 이제 해소가 되고 우리 또 그 비탈길에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 천일폭포 있는 데가 비탈길에 이렇게 운전이 미숙하신 분들은 비탈길에 섰다가 재출발하면서 뒷차 이렇게 사고 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위험성도 많이 감소되고 고객 컴플레인들도 뭐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고객 컴플레인은 분명히 생깁니다. 많이 생기지만 현재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그 관련 부서와 이렇게 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케팅 부서, 뭐 민생경제과, 문화관광과 이게 다 걸리는 문제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 정인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통합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획관리실에서 통합 조정을 하셔야 될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우리 행정감사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